다시 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리뷰하는 다시 봐라입니다. 네, 오늘 잡아라 22화 리뷰 시작합니다. 다시 봐라 후비공. 무철의 사망 소식에 미자는 침착했던 게 아니었어요. 문철이 왜 공사장에 갔는지 혹시 아냐고 묻는 경찰. 이에 미자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자 다툼이 있었다며 대신 대답해주는 태아. 세 사람은 곧 시신 신원을 확인하러 가는데요. 문 앞에서 타살한 적은 없어 보인다는 경찰. 돈 문제의 가정사까지 자살일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보라고 주의를 줍니다. 이제 보시겠습니까? 하얀 천을 걷자마자 다리가 풀리고 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는 미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 상태를 보고는 미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며 부정을 하는데요. 그러자 경찰이 무언가를 손에 건네는데 미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오열하기 시작해요. 해숙과 금옥은 무철의 묘연한 행방에 대해 얘기하는데 마침 곁으로 다가오는 경찰차. 그 안에서 무철네 가족이 내리는 걸 보고 해숙은 경찰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요. 이에 경찰이 사망사고가 났다고 말해주자 둘은 깜짝 놀랍니다. 해숙은 집으로 돌아와 망연자실한 얼굴로 가족에게 사고 소식을 전하는데요. 금옥도 규태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자 규태는 장난치지 말라며 화를 내는데요. 무철 오빠 죽었대. 진짜 죽었대. 저 세상 갔다고 이 바보야. 이렇게 외치네요. 규태와 대식은 한무철의 집으로 가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이에 맞다며 눈물을 흘리는 미자. 대식은 태아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소리를 치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대식은 무철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슬픔에 잠깁니다. 밖에 앉아있던 규태에도 똑같은 마음인 듯 하네요. 태아에게 고인의 영정사진을 가지고 왔냐고 묻는 장례식장 직원. 이 말에 아빠의 사진을 열심히 찾아보는데 제대로 된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서원은 아빠에게 못되게 굴었던 기억에 힘들어합니다. 곧 장례식장에 규태와 대식이 찾아와 조문을 해요. 걱정하지 말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는 규태. 해숙도 울면서 미자를 위로하고 금옥도 뭐든 돕겠다고 얘기만 하라는 말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미자입니다. 무철의 영정사진을 보며 얘기하는 규태와 대식. 둘은 사진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며 저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학생 시절 전학생이었던 무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나타나 무철을 구해주는 대식과 규태. 그 후 셋은 서로 통성명을 하고 내 이름을 대면 어디 가도 괴롭힘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 말하며 쿨하게 앞서서 걸어갑니다. 여기가 어디야? 잠에서 깬 무철이네요. 모든 걸 도둑 맞은 걸 알고 울상을 짓는데요. 죽었던 건 무철이 아니라 무철의 물품을 전부 훔쳐갔던 어떤 노숙인이었네요. 무철의 옷을 입고 지갑도 휴대폰까지 전부 지닌 채로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문도 모른 채 노숙인이 벗어둔 옷을 입고 여기가 어디냐며 길을 헤매고 다니는 무철.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부탁해보지만 전부 거절당하고 사람들은 모두 코를 막은 채 도망갑니다. 집에 가서 깨끗이 씻어야지 생각했다가도 미자와 다퉜던 게 떠올라
그만두는 무철인데요. 마침 무철이 가지고 있던 건물의 세입자들이 앞을 지나가며 장례식장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서 공짜로 밥을 얻어먹어야겠다 생각하는데 장례식의 주인공이 본인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며 끝이 납니다. 무철이 죽었다고 믿는 미자와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이 보여주는 감정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들 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있던 후회, 미움, 사랑,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얽혀있죠. 특히 미자가 시신을 보고 내 남편이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는 장면은 어쩌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심리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미묘한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누군가 죽으면 줄거리 전환을 위한 장치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죽음을 오해한 상황을 통해서 살고 있는 산 사람들의 진심을 드러낸 거죠. 죽은 줄 알았을 때야 알게 되는 감정을 통해 관계의 본질, 특히 가족 간의 거리와 오해를 되짚게 합니다. 22화의 반전은 정말 재밌으면서도 묘하게 씁쓸했어요. 진짜 죽은 사람은 무철이 아니라 노숙인이었고 그 사람이 가진 물건으로 인해 무철은 사회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고 휴대폰조차 빌려주지 않는 세상. 이제 나도 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나 싶은 상황이 되면서 이 드라마는 은근하게 사회적 소외와 인간관계의 희극성을 꼬집고 있는 셈이죠. 이번 화도 역시나 미자의 감정 연기가 돋보인 회차였습니다. 시신을 보고도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다가 무철의 물건을 보고 무너지는 장면은 그녀가 끝까지 무철을 미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감정이 묻어났어요. 이혼 후의 자유, 그러나 동시에 찾아온 책임과 감정의 후폭풍. 미자의 서사가 앞으로 이 드라마의 정서적 중심을 끌고 가지 않을까요? 이번 화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아마도 이 한 문장일 겁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말해야 하고 살아있을 때 안아줘야 한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후회하죠. 이번 화는 그 늦음에 대해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 사실은 살아있었던 상황을 통해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재밌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 이번 화는 단순한 반전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